이 최근에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각국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와,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는 그런 인권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 9월에 지금 세계 53개국의 102곳에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곳이 예.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뭐 중남미까지 그런데 다 투입해 갖고 선거에도 개입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의 트럼프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확증은 안 나왔지만 바이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힐러리가 지지율이 훨씬 앞섰는데도 예. 그 트럼프가 된 게 결국은 그 뭐냐 하면은 그 힐러리의 네. 사적 이메일 사용 국무장관 시절에 네.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폭로한 게 결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어떤 해커 단체 이런 데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힐러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러시아가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트럼프 도와준 거거든요. 그 선거에 미국 같은 대선에까지 그러니까요. 개입을 해볼 정도고. 예. 근데 이런 비밀 경찰들은 뭐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좀 반중 그 반체제적인 그런 인사들의 활동을 감시를 하고 그 사람들 협박해 갖고 중국으로 이렇게 강제 귀국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이건 완전히 그 주권 침해입니다. 주권 침해 아니에요? 예. 그 나라에서 사법권 행사는 예. 중국이 만일 진짜 반중 인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 옛날에 그거 뭐죠? 범윤공, 예. 팔룬공이라 그랬나요? 팔룬궁이죠. 예, 팔룬궁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뭐 그런 건데요. 있으면은 범죄를 우리 국내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리 국내법으로도 그러면 우리 경찰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렇죠. 조사하고 그다음 범죄 인도 협정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역시 무소 불위의 국가답게 아예 자기들 알리지도 않고 비밀 경찰이니까 우리나라에 협조도 전혀 없고 그냥 파견해 가지고 끌고 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데리고 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 우리 사법권에 그걸 받아야 돼요. 예.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뭐 이 미국이나 미국도 사실은 뭐 스파이 이런 사람들 어디든 다 있죠. 뭐 민주주의가 있지만은 중국은 좀 더 심한 게 어떤 국제적인 어떤 비난 이런 걸 인권에 대한 왜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엄청나게 지금 탄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그 강제 수용된 그 위구르 사람들이 회교도거든요. 분리 독립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지금 강제 수용소에 있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자꾸 중국 수출품을 쓴다 해가지고 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그거 우리 중국 제품 못 쓰겠다 할 정도로 인권 침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중 인사들을 이게 자기들 경찰을 갖다가 비밀 경찰 운영해 잡아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잡아가기도 하고 이제 반중 인사들,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는 너 그렇게 되면은 협박도 하겠죠. 중국에 있는 당신들 가족들 좋지 않아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아주 입을 봉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인권 침해가 되는 거고 그거는. 그다음 우리나라 주권 침해가 되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수시로 우리나라 그 무슨 지역입니까? 방공식별구역. 그걸 침범하고 이러는데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딴 나라 주권 이런 거는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가 최고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중국의 어떤 오만 아까 무례라 그랬습니까? 오만하고 무례함이 이게 누구 말대로 끝이 없습니다. 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공자 학당. 지금 공자 학원이라고 하죠. 학원입니까? 이것이 2020년 말까지 세계 160여 개국에 54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가 있는 것이 지금 130개인가? 120몇 개라고 아까 신문에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공자 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고 또 문제가 있죠. 대학 안에 전부 있답니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뭐 지원금도 주고 그 대학 교수들 그 관광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친중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SNS에 어떤 답글 이런 거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리고 맞춤법도 전혀 안 맞는 글을 올리는 데가 많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밀 경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협박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어떤 그 한국 언론 같은 거, 그다음 기사 같은 걸 모니터하면서 어떤 반중 댓글인 데는 그 공격하고 그다음 중국의 우방국이 어딥니까? 북한 아닙니까? 네. 북한에 불리한 걸. 그다음 북한에 또 남한 측 동조자들이 쓴 글 같은데 예.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중국이 무슨 굴기라 그럽니까? 1대1로도 있고 뭐 하여튼 많습니다. 중국이 어떤 그 세계를 중국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드 파워가 있고요. 예. 뭐 무기를 대준다거나 하여튼 뭐 인프라 그러니까 그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해 아프리카에 특히 많이 하고 가난한 나라들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러면 소프트 파워로 그러니까 이 공작원 같은 예, 것을 사실은- 대학 내에 다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23개 중에 전부 22개 대학에 지금 그 공작원이 있어갖고 그게 이제 문화 전파라든가 이런 거 하는 전진 기지가 되고 그러니까 있는 중국의 고대 뭐 이태백이라든가 두보의 한시를 가르치고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그 목적이 변질돼 가지고 중국 정부의 사상, 이념 이런 걸 갖다 전파하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친중 분자로 만들어서 한국 내에서도 그 대학에 있으면은 교수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대학 나가고 하면 결국 친중 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장학금도 주고 중국에 초청해갖고 관광도 관광도 시켜주고. 시키고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중국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지원해갖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가면 그 사람들 보여준 건 중국의 좋은 면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미국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 후진국 그 고위 관료 뭐 이런 사람들 좀 초청해가지고 국무성 초청으로 그래 좋은 거 다 보여주니까 전부 다 친미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됐죠. 그게 지금 네. 진보에서 그런 그 욕도 하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미국은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다 예, 뭐 뭐다 그 전부 이렇게 그런 받은 게 다 결국 그렇습니다. 뭐 이 무슨 국제 친선 단체 미국에서 평화봉사단 예. 이런 게 뭐 누구는 뭐 간첩들이다 이런 예. 말도 하기도 해요. 저는 뭐 그게 뭐 확신은 못 하는데 중국이 지금 바로 그런 중국에는 평화봉사단이 없으니까 공자학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의 중국 체제의 우수성 중국이 그때 코로나 그 처음에 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2008년 네.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중국 체제가 아주 좋다 우월하다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중국이 결국 공자학원이라든가 이걸 중국의 영향력을 한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게 문제죠. 어떤 중국의 좋은 문화, 예? 우리가 사실 중국 그 한자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념을 퍼뜨리는 도구로 공자학원이 생긴다면 지금 세계 어느 나라하고 대학 내에 있는 공자학원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160여 개국에 540개 공자학원이 있다는데 우리는 전부 대학 내에 네.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 침투라든가 영향력 확대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들 그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감시, 사람들 감시. 단속 오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급 학술 정보 빼내고. 이게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네. 역할까지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유, 공자학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경찰들은 이 밖에 있는 거류민들, 사람들. 중국 그런 거류민들을 단속하는 것 대학 같고 밖에 사람 단속하고 대학 내는 공자학원. 공자학원이 하고. 그런데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뭐 일본 다 이런 없앤다고 데서는 그러네요. 아주 이 비밀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속을 심해하고 뭐 폐쇄시키는 것 같은데 공자학원도 없앤답니다. 예, 우리는 좀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비밀 경찰서는 중국 음식점 그러니까 중식당을 가장해 갖고 예, 지금 예, 강남에 예.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딘지 모르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뭐 언론 보도는 나와 있던데. 예, 그래서 적자가 엄청난데도 적자가 6년 이상 2, 3배 적자가 났는데도 계속 운영하는 거 운영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의심스럽다. 그리고 요 비밀 경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예. 1월 달에 내부 수리한다고
영업 안 하겠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중국과 일부러 뭐 갈등을 빚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워낙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지금, 경제적인 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중국의 이런 정치적인 침투라든가 또 문화적인 침투를 위해서 불법적인 비밀 경찰이라든가 공작학원을 운영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에 대한 침해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빈 협약 자체를 위반하는 문제니까 좀 철저히 대처해야 됩니다. 대처를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 됐으면 예. 그대로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러나 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지만 그러나 대등한 입장에서 그렇죠. 예. 할 말은 중국을 하고. 상대로 모시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할 말은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그렇게 거거든요. 또 해야지 있죠. 예. 그래야 대우를 상대방이,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우리를 갖다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려고 그러지. 계속 굴복만 하면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중화 이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오랑캐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외에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의 어떤 사람들 속 마음으로는. 근데 거기다가 굴복을 해버리면은 역시구나. 내정 간섭으로 예.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원칙 대응을 하니까 한한양도 풀면서 뭐 가서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도 상영하도록 지금 풀어주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농담 한마디 하면요. 옛날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했는데 요새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게 최근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